네, 4주차 두 번째 시간은 생물 다양성 복원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의 개체군 크기를 갖다가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즉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종의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는 그걸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즉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개체수를 갖다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인공수정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응시킨 다음에 이 서식지로 돌려보내고 이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계속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 확률이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인위적인 관리나 보호, 특히 이제 식물원, 동물원, 수목원 등에서 멸종위기종을 갖다 잘 보존시키고 증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천의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제주의 연미지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멸종돼가는 이런 것들을 갖다 자꾸 종자본 시키고 또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이제 마찬가지 하고 있어요. 또 종자은행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종자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씨앗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과거에 많이 우리가 재배를 하고 그랬었던 것들도 지금 없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씨앗을 갖다 자꾸 찾아서 그래서 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사회 단체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떤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을 등록을 해서 보호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국가적인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좀 더 실효적인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환경보호 실천 방안으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 생태통로,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래서 서식지 단절에 의한 그런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이고요. 또 자연형 하천 복원을 통해서 생태계가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했었던 거에 가깝도록 그렇게 이제 복원하는 노력. 또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도시 환경, 도시의 생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의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것들도 좀 저감시키고 좀 해결하는 차원의 그런 그 노력을 동시에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 바람길 같은 경우는 도시의 건물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흘러가는 길을 갖다가 방해하거나 사실 도시 같은 데는 건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오히려 더 세게 이렇게 불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열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열대야, 여름에 열대야 이런 것들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생물의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영상을 보셔서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생태계 자체를 갖다 또 보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물로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식량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산업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원료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또 생활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생태계는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보존을 할 때 비로소 우리도 건강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보존을 위한 대책으로는 아까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원인들 갖다 해소를 하고 해결함으로써 이제 보존 대책으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식지를 보존해야 되고 또 단편화된 서식지를 갖다가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생태 이동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복원을 해줘야 되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래서 호수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어떤 종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테고요. 사회 구성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태도도 바꿔야 될 테고요. 또 그러한 이제 보존 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 다양성과 관련된 그런 그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생물 다양성 협약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인 노력, 협약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유엔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1987년부터 여러 국제적인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에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관련한 생물 다양성 협약을 갖다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요. 채택을 한 거죠. 체결을 했다기보다. 요게 이제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브라질 리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8개국이 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때 사인을 했지 가입은 안 되어 있는데 1994년 10월에 우리나라가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나라에서 계속 회의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해온 것이죠. 특히 96년부터는 이제 매년 하지 않고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생물 다양성 협약 관련 그 당사국 총회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2014년 10월에 우리나라에서는 평창에서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라고 하는 데서 이제 했고요. 올해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몇 월에 할지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 관련 국제적인 노력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생물 다양성 협약이 가장 큰 국제적인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1992년 리우 정상회담에서 150개 이상, 158개 정부가 서명한 협약이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아젠다 21이라는 기본 원칙을 갖다 이제 현실화하고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식물이라든가 동물, 미생물들을 둘러싼 생태계에 관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우리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이러한 이제 생물 다양성이 바로 우리의 식량 안전 그리고 의약품, 대기, 수질 이러한 거주지 및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강한 환경을 갖다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요 생물 다양성 협약은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UN이 붙어가지고 UN CB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 환경개발 회의에 그때 채택을 한 거고요. 목적은 생물 다양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그리고 종,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측면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그런 이용들이 필요하다. 우리 후손으로부터 빌어 쓰는 그러한 이제 생물계, 우리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배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노력의 배경에는 사실 생물 다양성 협약을 갖다 이제 체결하게 된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맨 처음이 뭐냐면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었던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또 개발에 따른 뭐 서식환경 파괴, 사막화,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 측면을 갖다 우리가 뭔가 복원하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존엄할 중요한, 소중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모든 생물, 미생물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꼭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고요. 또 생물 다양성이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 자원의 원천이다. 그래서 대기라든가 또는 지구의 어떤 물질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건강하게 보존함으로써 그런 가치를 갖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진국들이 무분별하게 자기네들이 먼저 봤다고, 기술이 먼저 좋다고 무분별하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데 채취해서 얻는 이득, 이런 것들은 선진국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고루 공평하게 형평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갖다가 인식하는 측면에서 협약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붉게 표현한 데일수록 더 생물 다양성 보호가 이제 필요한데요. 더 생태계가 더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도 약간 붉은색에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멸종되는 멸종 위기종들을 갖다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역대 네 번째로 강원 선언문이 채택됐고 강원도의 생물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2014년에 열린 거죠.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1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회의를 시작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와 나고야 의정서 회의, 세계 지방정부 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강원 선언문이 채택됐고 강원 평창 선언문과 평창 로드맵이 발표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원 선언문에서는 장관급들이 모여서 국제사회 생물다양성 보존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4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이번 총회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접경지역 생물 다양성 보존이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유엔이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에 생물 다양성이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원도가 가진 생태 자원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도 인식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우리 강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단을 만들고 소재지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내서 나중에 큰 생물 자원으로 강원도는 이번 총회를 치르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평창국제회의도시 지정도 신청했습니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세계에 알리고
평창이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네, 평창에서 있었던 2014년에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바로 이러한 그 노력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생물 종들을 갖다가 이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포유류, 파충류, 어류, 식물, 해조류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자연의 심장을 뛰게 하죠. 한 생물의 마지막 한 마리까지 죽어 보고 싶어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뜻하는 단어 멸종입니다. 인간의 침략과 욕심으로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인간이 나타나기 전인 6천만 년 전보다 현재 1000배가량 멸종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식물류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92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46종의 법적 보호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생물은 포획, 채집, 국제적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멸종 위기종인 그런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획하거나 남획하거나 또는 이렇게 잡거나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국립생태원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멸종위기의 야생 생물들. 어린 적 개울가에서 잡고 놀던 물낙대, 꽃사슴으로 불리던 대륙사슴, 소똥을 경단처럼 만들어 굴리는 소똥구리,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서만 서식하고 있던 대형 딱따구리 크락새는 벌써 30년 가까이 볼 수 없습니다. 한반도 고유종을 이 땅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한반도 야생 생물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증식, 보존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생물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계의 건강과 균형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 국가 생물 주권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 31일 그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라고 하는 것을 재작년 2018년 12월에 이제 이 센터를 갖다가 개원하게 되죠. 그래서 멸종위기종을 갖다 복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계획을 갖다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오는 2027년까지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을 총괄하는 멸종위기종 보건센터도 신설됐는데요. 조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서식지인 지리산에서 90km나 떨어진 수도산까지 2번이나 탈출해 화제가 된 반달가슴곰 KM53. 지난 5월 세 번째 탈출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당하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경부는 10년 단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개체복원에서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식지를 사전 평가해서 서식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방사 등 보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종변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들도
이 계획에 따라 멸종위기종 총 267종 가운데 64종이 복원 대상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현재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황새와 수달, 금개구리 등 25종을 우선 복원 대상종으로 정해 10년 내 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총괄기구인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도 경북 영양에 신설됐습니다. 멸종위기종 공포조사부터 종복원 기술개발, 정식 복원 및 사후 관리며 멸종위기 복원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북한과 비무장지대 생물상 조사와 백두산 호랑이 서식 환경 보호 등 한반도 위기종 보전 협력 사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혜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노력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과 사업자가 꾸준히 노력하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장 한가운데 있는 인공둥지. 지난 봄 이곳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한 쌍이 새끼를 낳아 기르는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산책로에 설치된 둥지에서는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는 멸종위기 1급 붉은 점 모시나비와 멸종위기 식물 날개 하늘나리, 개변풍의 서식이 확인됐고 고속도로에서는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환경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규모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원앙이나 하늘다람쥐 같은 천연기념물이 같이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저희는 개발과 환경보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그런 걸 사업 추진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복원 대상을 정하고 생태 특성을 고려해 서식 환경을 복원한 결과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와 충북 지역 대규모 사업장 14곳에서 원앙과 하늘다람쥐, 소쩍새 등 멸종위기 동물 5종과 큰 바늘꽃, 개정향풀 등 식물 4종의 서식지가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지방 환경청은 대규모 개발로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생물 다양성 복원을 갖다가 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을 갖다 지금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역 사회의 생물 다양성을 갖다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잔디밭은 단일종이잖아요. 다양성을 위해서는 거다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또 작은 뭐 채소도 가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초를 가능하면 뽑지 않고 그리고 소비하는 것들도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다양한 식물들이 이렇게 복원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 같은 데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 여러 종들이 이렇게 이제 심겨져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농약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갖다 충분히 알아야지 어떻게 쓸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농약 사용량 줄이고 또 농약 사용을 하지 않고 잡초만 뽑아내고 또 살충제를 갖다 사용하지 않고 해충을 잡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정용품으로 벌레를 쫓거나 그 다음에 농약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을 가능하면 구입함으로써 농약을 갖다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그런 노력도 될 테고요. GMO 식품, 즉 유전자 변형 식품을 갖다가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기. 그리고 외래종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이해함으로써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걔네들을 갖다가 좀 잡아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지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육류보다는 채소 식단으로 조금씩 더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갖다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GMO 식품 의존도를 줄이고 또 우리가 생물 다양성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환경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로비도 하고 또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공유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단체를 지원하고 또 환경단체를 만들어 직접 활동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생물 다양성 복원 실천 방안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현명한 소비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3R이라고 하는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그리고 재이용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가정에서는 친환경 농작물을 갖다 재배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탄소량을 갖다 배출을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4주차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